기계 부품을 생산하는 하만의 한 중소기업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매출 규모가 100억 정도까지 회복됐지만 영업이익은 오히려 크게 줄었습니다. 고금리 탓에 이자가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금리 부분이 굉장히 부담이죠. 왜냐면 2%에서 5% 올랐으면은 거의 배 이상 오른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다른 중소기업들은 사정이 더 어렵습니다. 한국은행 중소기업 1분기 대출 연체액은 1,151억 원으로 지난해 804억 원보다 43%나 증가했습니다. 연체율도 0.45%로 1년 사이 0.12%포인트가 늘었습니다. 다른 비용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올라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은 솔직히 일을 해도 남는다고 볼 수는 없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이처럼 은행 이자는 오르는데 내수 부진에 시중에서 자금까지 구하지 못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경남지역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경남 지역 중소기업 중 65.9%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중소기업 자금 사정 전망도도 4월 기준 80.4로 기준치인 100에 못 미칩니다. 기업들이 자금이 사정이 상당히 경색이 되면 기업에 속해 있는 근로자들한테 급여를 준다든지 R&D 이런 부분들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기업들이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게 되거든요. 한편 한국은행 경남본부가 총선 앞두고 지난 2월 중소기업 한시특별지원자금 6천여억 원을 지원했지만 신용등급 1, 2, 3등급 중소기업들은 제외됐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경기도 시화공단의 한 공장. 굳게 닫힌 출입문에는 시청에서 붙인 출입금지 안내판이 붙어 있습니다. 지난해 문을 닫았는데 몇 달째 들어오겠다는 업체가 나타나지 않자 관할 지자체가 공장 대신 공원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여기는 24시간을 했거든. 항상 여기 사람이 움직이고 있다던데 저녁 끝나보면 여기는 뭐라든가 좀 그래. 산업단지 곳곳에는 이렇게 자물쇠로 잠겨있는 공장들이 눈에 띕니다. 공장을 판다는 현수막과 법인 파산을 돕는다는 광고들이 공단이 직면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파산 신청이 늘었습니다. 올 들어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은 288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0% 넘게 늘었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년 1,000건을 넘긴 뒤 이듬해 주춤했지만 2022년과 23년 다시 늘었고 올해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을 이유로 받아간 노란우산 공제금도 1년 전보다 23%나 많아졌습니다. 국내 소비가 침체되면서 내수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걸로 해석됩니다. 아무래도 대기업은 수출 중심인데 비해서 중소기업들은 내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원가 상승 때문에 매출 둔화세가 나타났고 실제로 2022년 하반기부터는 최근까지 둔화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파산은 면했지만 중소기업의 대출 연체도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지난해 5%를 넘기며 11년 만에 정점을 찍었던 대출금리가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어 한계 상황에 내몰리는 중소기업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난달 산업기업경기실사지수는 68포인트. 100보다 낮으면 향후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뜻인데 상대적으로 사정이 좋은 대기업은 74포인트, 중소기업은 65포인트까지 떨어져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던 2020년 수준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